262페이지에 그 등기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손대지 마십시오. 손대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자, 우리 원래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을 하니까, 자, 이제 갑하고 라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명의로 등기를 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를, 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 야가 소유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을은 갑한테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이 권리가 생기고요. 얘는 이전 등기 의무를 이렇게 부담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한테 대해서, 자, 우리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 좀 합시다. 그래서 등기 절차에 협력을 요구하는 이런 권리가 바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이라는 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은, 자, 등기 신청은 이겁니다. 얘들이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자, 요게 신청권이고, 그리고 자, 우리가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얘 혼자 가가지고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도 좀 따라가자라고 해서, 자, 내가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 니도 같이 따라가서 등기 절차에 협력 좀 해주라, 요를 요구하는 요 권리가 바로 등기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신청권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다가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신청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공동 신청의 원칙이니까 뭡니까? 얘가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등기 절차 협력 좀 해주라. 요게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번에는, 자, 요 사람이 이제 등기 청구권이란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얘한테 대해서 등기 절차에 협력해주라고 요구하는 게 원칙인데, 자, 세금 문제 때문에 얘가 등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놔두면 얘가 꼼짝없이 올해 세금을 지가 물어야 될 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얘가, 야, 빨리 좀 등기 좀 해가라, 요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등기 청구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자,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등기 인수 청구권도 등기 청구권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기 청구권은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대해서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대해서 빨리 좀 해가라, 요구하는 이런 권리가 바로 등기 인수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구권이 아니라 뭡니까? 신청권입니다. 등기 신청권. 자, 세 가지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자, 됐고, 2번 구별 개념에서 등기 신청권 되겠습니까? 예, 신청권. 이거하고 이거 구별하실 수 있겠죠? 예,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것도 구별하실 수 있겠죠?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는 거. 예, 그래서 그 개념만 한번 봐놓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3번. 그러면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 및 법적 성질에서 나오는데 그 동그라미 1, 2, 3, 4, 5 해서 많이 나오죠? 예,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자, 요것도 손대지 말고 요래 한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법률 행위에 의해서, 자, 법률 행위가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부동산 물건이 변동되는 경우, 이게 대표적으로 계약해가지고 부동산 물건이 변동된다, 즉 이전 등기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요 계약하면 을은 갑한테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이런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청구권, 요거는 과연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도, 자,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만 써놓습니다. 자, 등기 청구권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서 채권적인 청구권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물권적인 청구권에 해당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청구권 대부분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대부분 채권적인 청구권입니다. 근데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되는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자, 이전 등기 청구권, 설정 등기 청구권, 모조리 다 뭡니까? 채권적인 청구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되는 등기 청구권도 있는데 그게 말소 등기 청구권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외우지 말고 이거 말씀드렸죠? 이겁니다.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인 청구권이다. 그럼 언제 말소 등기를 하는가?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한다. 자, 됐죠? 혹은 뭐 무효다.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를 시정하기 위해서 말소 등기를 하고 말소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인 청구권이다. 자, 요까지만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등기 청구권 나오면 그냥 미음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미음이 아니라 이응이 나옵니다. 이전 등기 청구권, 시읒이 나옵니다. 설정 등기 청구권. 이건 전부 물권적입니까? 채권적입니까? 채권적이다. 끝났습니다. 끝. 자,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십시오. 실체관계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서 나오죠. 그게 이제 결국 무효 등기고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요것만 물권적인 청구권이고 딴 것들은 전부 다 채권적인 청구권이라고 요래 보시면 됩니다. 자, 고래 가시고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자, 딴 부분들은 보지 마십시오. 자, 됐고요. 자, 264페이지 이제 등기의 효력이 나옵니다. 자, 등기의 효력. 자, 요것도 공시법에서 다뤄야 될 내용인데 자, 등기에는 공신력이라는 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다입니다. 민법에서는. 등기에는 공신력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된다.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등기 효력에서 권리 변동의 효력, 대항력, 순위 확정력, 추정력, 후등기 저지력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등기법에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등기법도 이거 다 볼 필요 없이고 5번에 형식적 확정력이란 말 나옵니까? 후등기 저지력, 그게 주로 나올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등기의 효력은 자, 등기도 본등기가 있고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등기의 효력은 그냥 순대 변추 요 정도면 그냥 자, 이거만 쓸 생각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자, 그래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는 순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대항력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일어난다. 그리고 등기에는 추정력이라는 게 있는데 추정력 요거는 중요합니다. 좀 이따 별도로 떼서 볼 겁니다. 요까지만. 그래서 순대 변추해서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되고요. 자, 본등기에는 자, 본등기에는 공신력이라는 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만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요거는 순위 보전 내지 청구권 보전의 효력만 생긴다라는 거 요게 다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가등기로 갑니다. 자, 가등기. 자, 등기법 시간에 이거 안 하셨습니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진짜 안 하셨습니까? 자, 책 가지고 와볼까요? 자, 이거를 자, 그래. 자, 대신 토요일 날 3월 달에 토요일 날 하루 더 나오십시오. 어차피 뭐 진도 늘어졌고.
자, 순위 확정력이라는 거 요거는 등기법에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등기를 하게 되면 뭡니까? 순위를 정하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등기 기록을 봐야 되는데 자꾸 공시법을 하면 안 되는데 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한테 대해서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애가 저당권을 하나 설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저당권자 1억. 요게 2017년도 12월 1일.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병이란 사람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금 1억. 요것도 2011년도 12월 31일.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돈은 자, 경매 대금은 어떻게 분배를 해주는가 요건데 자, 우리 그냥 이거 없이도 야있고 하면 일단 누구부터 주는 겁니까? 이 사람 주고 이 사람 준다라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요게 등기 기록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라고 하면 요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뭡니까? 을구에 기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을구를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자, 제일 앞에 순위번호가 나오고 등기의 목적이 나오고 접수가 나오고 등기 원인이 나오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 해가지고 자, 이렇게 편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을의 등기가 2017년도 12월 1일 날 접수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순위번호 자, 을구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순위번호 1번부터 가겠죠. 그래서 1번 그리고 등기 목적은 뭡니까? 저당권 설정. 자, 접수는 2017년도 12월 1일 날 등기소에 접수가 됐다. 그리고 여기에 접수번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번호는 그 등기소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기가 접수된 순서대로 쭉 1년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접수번호가 2500번, 제 2500호 이래 되면 요거는 그 등기소에서 몇 번째로 등기가 접수가 된 겁니까? 2500번째로 등기가 접수가 됐다라는 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등기 원인은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거고요. 그리고 권리자는 을. 자, 그리고 채권액은 1억. 그리고 뭐 변제기도 나오고 이자도 나오고 이런 거 쭉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쯤 됐고.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31일이니까 뭐 좀 2506호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병에서 전세금 1억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가 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돈은 배당을 해주는가. 자, 뭐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이거 따라서 얘한테 1억 주고 나머지 얘한테 주고. 그래서 자, 본등기가 이런 등기가 본등기가 돼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뭡니까? 순서를 정해주자라는 겁니다. 요게 순위 확정의 효력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근데 등기법에서는 자, 순위 확정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같은 구에 한 등기입니다. 자, 같은 을구에 한 등기는 뭐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순위 번호 따라서 순서를 정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자, A한테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갑한테 대해서는 A가 돈을 1억을 빌려준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의 인간이 돈을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하고 소송하면서 일단 가압류를 해놓는 겁니다. 가압류 등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도 1억을 받습니다. 1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인데 자, 그러면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등기 요건 어디에 되냐라고 하면 갑구에 됩니다. 그래서 갑구를 보니까 제일 먼저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 요래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앞에 사람이 보존 등기했고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생략해버리고 순위번호 3번에서 소유권 이전 접수가 야가 언제 소유자가 됐냐라고 하면 2015년도 1월 1일 자 제 3호 자 그리고 등기 원인은 자 매매 그리고 소유자는 갑 해서 요래 민증번호 나오고 주소 나오고 나온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이제 A라는 애가 얘한테 대해서 이제 가압류 등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위번호 4번 자 가압류 그리고 요거는 언제 됐냐라고 하면 2015년도 1월 3일 날 접수번호 제 200호 해가지고 됐고 자 그리고 요 등기 원인은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서 요래 나오고 가압류 권리자 A 해서 자 그리고 청구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래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래 등기가 돼 있으면 요 등기된 순서 따라서 뭡니까? 순위를 확정하자. 그게 바로 순위 확정력입니다. 근데 순위 확정을 하는데 같은 구에 한 등기는 순위 번호 따라서 순서를 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가 다릅니다. 야하고 야를 한번 비교하자라는 겁니다. A하고 그러면 을하고 야들은 집이 경매가 되면 돈은 어떻게 받아가느냐 누구부터 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야는 순위 번호가 몇 번입니까? 4번. 요 사람은 몇 번입니까? 1번. 야가 빠르겠습니까? 아니죠. 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구가 다르면 순위 번호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가 다르면 이거는 이걸 비교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순위 번호가 아니라 뭘 봐야 된다라는 겁니까? 접수된 날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따라가는 겁니다. 요거 하고 요거를 비교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네요. 몰랐습니까? 예. 이게 등기법에 나오면 민법에서는 절대로 안 나오고 등기법에서는 이런 순서로 이런 식으로 자 순위 확정의 효력과 관련돼서 같은 구에 한 등기는 자 순위 번호로 따라서 순위 확정하면 된다. 구가 다르면 뭡니까? 접수 번호 따라간다라는 거. 예. 그리고 접수 번호는 매년 새롭게 부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접수 번호를 볼 때는 일단 예를 들자면 이게 2500호고 이게 2600호입니다. 근데 이거는 2015년도다. 이래 되면 이거는 뭐가 빠릅니까? 이게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접수 번호를 볼 때는 접수 연도 보고 연도가 같다라고 하면 뭡니까? 예. 접수 번호만 봐도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한다. 요게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는 거고요. 대항력이라는 거는 자, 요겁니다. 우리 원래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까? 이건 설명 안 드렸구나. 물권 변동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임차권 같은 임차권이 채권입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원래 등기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등기를 하게 되면 채권인 임차권이 뭡니까? 물권에 준하는 정도로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임차권 같은 게 바로 자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뭡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이런 자 물권은 아니죠. 물권에 준할 정도로 내가 강력한 권리 확보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대항력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결국은 뭡니까?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항이나 주장이나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이 등기를 제3자들한테까지 대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보십시오. 물권은 대세권,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뭡니까? 대인권,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채권에 불과한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를 해놓으면 뭡니까?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에 준할 정도로 그러니까 강력하게 모든 사람한테 그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대항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186조에서 보셨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지만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 그 말입니다. 그리고 추정력이라는 거, 요거는 양이 많으니까 별도로 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등기에는 공신력이라는 거, 요거는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공신력?
자, 빼먹고 왔는데 지난번에 자 갑시다. 5번 보십시오. 아니다 4번 보십시오. 앞 페이지. 자,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라는 말 나오죠. 프린트물 4페이지. 자, 프린트물 죄송합니다. 2페이지 4번. 자,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나오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인데 자, 공시라는 거, 왜 우리 공시는 어떤 사항을 외부에 알려주는 걸 공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 변동이 되려 그러면 일단 물권 변동을 위해서는 외부에 요런 물권 변동이 있다라는 사실을 외부에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 그건데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외부에 알려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등기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 방법이 바로 등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갖고 있으면 주인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요게 이제 공시의 원칙은 공시 방법이 물권 변동을 위해서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 공시 방법은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뭡니까? 점유. 자, 근데 우리는 어차피 중요한 거는 뭐만 보시면 됩니까? 등기입니다. 부동산. 그래서 자, 부동산 공시 방법은 등기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공신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 방법을 신뢰를 한 사람을 보호하자라는 이런 원칙을 공신의 원칙 내지 자, 공신력이라고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진짜 주인입니다. 근데 갑이 을한테 자전거를 한 대 임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임차인이다. 그럼 보십시오. 임차인은 물건 자체를 사용 수익은 할 수가 있지만 팔아먹을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런데 임차인이 이거를 병한테 팔아먹었다라는 겁니다. 돈이 아쉬워서. 근데 팔아먹을 때 야, 내 임차인인데 이거 너 살래? 라고 나왔겠습니까? 이거 내 건데 살라 해서 나왔겠습니까? 내 건데. 예, 그러니까 병이라는 애는 우리 갖고 있으니까 뭡니까? 아, 야가 주인인 모양이구나 해서 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자, 갑이 어떤 토지 소유자입니다. 근데 갑의 허락도 없이 을이라는 애가 함부로 등기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지명의로 등기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 등기는 유효 등기입니까? 무효 등기입니까? 무효 등기죠. 근데 이게 만약 실체가 서류는 위조가 됐지만 진짜 실제 거래가 있다. 실체관계에 부합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뭡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지만 그런 실체관계가 없다. 거래 행위도 없는데 야가 그냥 살짝이 등기서류 위조해서 지명으로 등기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등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 등기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효 등기는 껍데기만 보면 등기가 무효 등기는 겁이 나가지고 파르륵 떨리는 겁니까? 등기부 이렇게 보면 막 등기가 겁이 나가지고 무효인가 들킬까 싶어갖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자가 파르륵 떨리는 거는 눈에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겁니다. 무효 등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 등기인데 자 이거를 자 얘가 병한테 다시 팔아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줬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병이란 사람은 이제 공시 방법을 신뢰를 합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가 갖고 있으니까 뭡니까? 아, 야가 주인이겠구나라고 해서 산 겁니다. 그리고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시 방법이 등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등기가 이 등기는 위조
서류를 통해서 등기가 됐으니까 이 등기 을명의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근데 얘가 이건 무효인데라고 말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믿고 자, 돈 주고 이걸 사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명의로 등기를 해놨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신력 내지 공신의 원칙이라는 거는 공시방법을 신뢰한 사람을 보호를 하자. 즉 공시방법, 점유, 동산 같으면 점유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자. 자, 그리고 부동산 같으면 뭡니까? 등기를 신뢰한 자를 보호를 하자. 자, 이게 바로 공신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자, 동산에 대해서 공신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사람은 얘가 갖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아 주인이겠구나라고 믿고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공신력 동산의 공신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취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이 사람. 근데 우리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자전거 주인이 소유자가 2명이 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소유자든지 이 사람이 소유자든지 둘 중에 한 명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면 이제 누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겁니까? 이 사람. 자, 그래서 만약 동산에 대해서 공신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진정한 권리자 갑이라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근데 갑이 보호가 되려고 하면 결국 병은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진정한 소유자가 보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신력 내지 공신의 원칙은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자라는 제도니까요. 결국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상대방 보호가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래 상대방이 되면 상대적으로 누가 피해를 입는 겁니까? 예. 자,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이라는 제도는 결국 진정한 권리자의 희생에 의해 거래 안전을 보호하자. 이게 바로 공신력입니다. 자, 이거 비슷한 거 보신 기억 나십니까? 본인의 희생에 의해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자. 표현대리 기억나십니까? 거기에도 이런 그림 비슷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껍데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해주자라는 그 제도가 공신력 그리고 표현대리도 같은 취지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자, 공신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항상 좋을 건 없습니다. 부작용으로 이런 게 생기니까. 근데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안전은 침해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보는 일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인정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동산에 관해서 공신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믿고 거래한 병이 보호가 될 겁니다. 근데 부동산에 관해서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뭡니까? 병은 피해를 보고 갑이라는 애가 피해보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보십시오.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 보호 목적입니까? 거래 안전 내지 거래 상대방 보호가 목적입니까? 거래 상대방 내지 거래 안전 보호가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공신력은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거래는 동산 거래가 많겠습니까? 부동산 거래가 많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앞에 편의점에 하루에 물건 몇 건 거래할 것 같습니까? 만약 요 편의점에서 거래하는 물건 건수만큼 부동산에서 매매 건수가 그만큼 된다라고 하면 초대박 아니겠습니까? 하루 장사하고 한 2년 유람 갔다가 돈 떨어질 때쯤 되면 뭡니까? 하루 장사하고 또 뭐 한 150건쯤 해갖고 쭉 챙겨갖고 또 한 2년 또 유람 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는 동산 거래가 부동산 거래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동산의 경우에는 거래가 그만큼 많으니까 거래 안전 보호할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부동산은 동산만큼 거래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안전 보호의 필요성이 그만큼 떨어지고요. 그리고 공신력의 부작용이 뭡니까?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본다라는 게 부작용입니다. 근데 자, 우리 동산 뭐 금반지 하나 잃어버렸다. 혹은 금반지 하나 원래 금반지가 내 건데 자전거 한 대 잃어버렸다.
내 건데 뺏겨버렸다. 남이 소유자가 되는 바람에 이런 경우에 야 목매달아 자살하겠습니까? 아, 저 자전거 해가지고 몰라 요새 자전거도 1,000만 원 넘는 거 있던데 뭐 한 1, 20만 원짜리 자전거 하나 잃었다고 뭐 자살하는 인간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덩치 자체가 큽니다. 이거는 보통 억 단위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을 일구고 살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아니다라고 하면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안전보호를 위해서 진정권리자를 희생을 시키려고 하니까 진정권리자 희생이 너무 커지더라. 그래서 우리 민법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공신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공시방법, 즉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뭡니까? 등기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를 신뢰한 자를 보호를 하는 게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이 되는 건데, 자,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저 뻘겋게 나오지 않습니까? 등기 공신력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동산의 공신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말을 이래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산은 공시방법이 점유니까 점유의 공신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나시죠? 예, 2달 전에 한 내용인데, 자, 빼먹고 가려고 했더니만 결국은 발을 잡으셨습니다. 자, 그럼 요거 됐고, 자, 추정력은 중요합니다. 요건 별도로 떼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가등기의 효력이 나옵니다. 가등기의 효력은 가등기는 본등기처럼 이런 효력이 일체 없습니다. 가등기는 오직 뭡니까? 순위보전의 효력 외에는 없다. 순위보전 내지 청구권 보전의 효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까지 보시면 됐고, 자, 이제 가등기가 나오는데, 자, 가등기는 등기법에서는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민법에서는 가등기의 개념 정도만 보시고요. 요거는 우리 프린트물에 나오는 내용 3페이지에 4번 나옵니까? 자, 그거를 한번 보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자, 민법에서는 요 동그라미 1, 2, 3, 4가 아니네, 3이네. 예, 요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만 보시게 되면, 자, 가등기는 뭐 대충 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하나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등기가 넘어간다라는 건 얘가 대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동시이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돈 받으면서 등기를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요 사람이 뭐 이거를 1억에 사기로 했는데 5천만 원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금까지 딱 반만 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 갑이 을을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안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안하기는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중매매 해가지고 야한테 넘겨주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다. 계약 자유 원칙상. 다만 배임행위 더하기 적극 가담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지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자, 중도금까지 주고 잔금을 자 지금 조금 미루고 늦게 주고 있는데 얘가 중간에 팔아먹고 등기 넘겨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아이고 나도 불안하다. 나도 니 못 믿겠다. 그래서 자 갑이 을한테 요구를 합니다. 자 내가 이만큼 전화 왔으니까 나도 발 뻗고 잠 못 자겠다. 그러니까 뭔가 조치 좀 취하자. 그래서 자 얘가 하는 게 바로 그러면 가등기 좀 해놓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가짜라고 하는 게 임시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등기를 하려 그러면 돈을 다 줘야 되는데 본등기가 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등기 비스무리한 거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가등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왜 가압류라는 거 나옵니까? 뭐 가압류니 가처분이니 이런 것들 나옵니다. 이 가짜가 전부 임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압류할 요건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가
자, 돈 빌려준 게 있는데, 자, 제가 갑한테 돈을 1억 빌려준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압류해서 경매해가지고 뭡니까? 제 돈 1억을 즉 소위 말해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1억을 받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에 자, 얘 부동산 압류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압류 등기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압류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죠. 왜냐하면 자, 제가 얘한테 돈 빌려줬다라는 게 확실합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법원은 일단 그거부터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얘한테 돈 빌려준 거 있느냐 없느냐 그거부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진짜 빌려준 게 있으면 압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얘한테 빌려준 게 있습니다라는 거 차용증하고 다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 보여주면 판사는 그 차용증 믿습니까? 안 믿죠. 그거 제가 뭐 살짝이 저 혼자 썼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쟤는 할 수 없이 뭡니까?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대여금 청구 소송 빌려준 돈 빨리 갚으세요 해가지고 제가 증거 내밀고 갑도 뭡니까? 자, 뭐 부인을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사실 빌렸는데 지금 내가 상황이 그래갖고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압류를 하려고 하니까 그새 야는 이거를 지가 계속 보유를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친구하고 짜고 통정 허위 표시를 하겠습니까? 통정 허위 표시를 해야죠. 그리고 빼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야는 무자력 상태가 되면 판결문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자 소송하면 내일 판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새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송을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선 압류의 요건은 안 되지만 미리 뭐 좀 하자라는 겁니까? 압류 비스무리한 거 한번 좀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압류입니다. 그래서 가짜는 임시적이다. 요건 자체가 안 되니까 압류니 등기니 할 요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면 나중에 순위도 밀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임시적으로 뭡니까? 뭔가 조금 해놓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예. 자, 그래서 요 사람이 가등기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갑이 병한테 부동산을 팔아먹고 등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압류가 된 부동산, 가등기가 된 부동산도 충분히 처분, 즉 거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이후에 을이 자, 잔금 치르고 이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자, 등기의 효력은 순위 보전의 효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요거 되고 요래 됐다라고 하면 야 순서는 이게 아니라 어디로 올려준다라는 겁니까? 이렇게 요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요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요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소유자는 한 명밖에 안 되니까 누가 빠릅니까? 야가 빠르죠. 그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게 가등기,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밖에 없다라는 거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가등기 해가지고 자 동그라미 1번 효력 나오죠? 효력 뒤에다가는 뭐 씁니까? 순위 보전의 효력이라고 쓰든지 혹은 순위 보전력이라고 쓰든지 요래 하나만 써놓으십시오. 자 요렇게 해놓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요겁니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을이라는 애가 가등기 해놓고 자 그럼 을은 누구를 상대로 가등기 해주세요 라고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갑을 상대로 됐죠? 근데 본등기 할 때도 자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을은 자 잔금 줬으니까 이제 본등기 해주세요라고 얘한테 청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요래 가면 되는데 자 뭐 이런 게 나올 리는 없을 거고요. 자 요렇게 자 을이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놓고 자 가등기된 부동산도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갑이 병한테 이거를 팔아먹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에 기해서 이렇게 본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래 되면 이제 얘는 본등기 하면 뭡니까? 순위가 요 순위가 아니라 뭡니까? 여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자 이제 요 상태에서 을이 자 그 그림 나옵니까? 로마자 1번 을이 가등기하고 로마자 2번이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로마자 3번이 을의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려는 경우라는 말 나옵니까? 그거 조금 자 로마자 1번, 2번, 3번 요래 나오는데 자 요 그림에 제가 정의 아끼려고 너무 작게 그려놨더니만 자 잘 보십시오. 자 그럼 요게 결국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을은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 해주세요라고 청구를 해야 되는가? 현재의 등기 명의인인 병을 상대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해야 되느냐? 자, 요겁니다. 그러니까 자, 을은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갑입니까? 병입니까? 갑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야한테 소유권 넘어왔으니까 결국 본등기는 야가 등기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래 본등기 해줘야 될 본등기 의무자 갑이 자 이제 본등기 가등기 의무자 갑이 자 본등기를 해줘야 될 본등기 의무자지 현재 소유자 병을 상대로 본등기 청구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이겁니다. 가등기하고 나니 중간에 소유자 바뀌는 겁니다. 그럼 등기 의무자 본등기 의무자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변동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는 한번 보십시오. 우리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의 원칙입니까? 단독 신청의 원칙입니까? 공동 신청의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 혼자 본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한 명 높여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자. 그래서 거기에 누가 붙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갑. 야를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병한테 가 가지고 야, 네 현재 명의니까 내 본등기. 자, 이거 하자. 자, 이래 하면 얘는 의무자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원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양립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소유자는 한 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자, 요 등기, 요거는 등기관이 이렇게 직권으로 말소를 해줍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만약 자, 을이 병을 상대로 자, 본등기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등기 절차에 협력해서 야명의로 등기가 되면 이제 야등기는 직권 말소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법은 지는 지가 폭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와봐라 해가지고 등기해줘라. 등기해주면 뭡니까? 니는 말소 해가지고 자기는 자기 찌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본등기 해주세요라고 하면 병은 전화 받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전화 바꿨습니다. 번호. 야한테 전화 올까 싶어갖고. 아니면 스팸으로 등록을 했다든지 그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본등기를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갑을 상대로 해서 본등기 청구하지 현재 소유자인 병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되면 양립이 안 되는 소위 말해 이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중간에 있는 등기들 이것들은 등기관이 다 직권으로 이렇게 말소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에서 가등기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등기 했습니다. 자, 요래 되면 자, 등기 순서는 언제가 되는 겁니까? 가등기십니까? 본등기십니까? 자, 왜냐하면 가등기의 효력은 순위 보존의 효력밖에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가등기시로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뭡니까? 이 순서를 확보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권 변동 효력입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애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자, 가등기시입니까? 본등기시입니까? 네, 요거는 본등기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권 변동 효력이 이까지 소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위만 뭡니까? 여기로 소급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자, 우리 보십시오. 본등기 효력에서 본등기 해야지만 뭡니까? 물권 변동 효력이 일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헷갈립니다. 그리고 틀리게 자주 냅니다. 자, 그럼 거기 한번 보십시오. 정리하십니다. 자, 2번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서 기억입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어난 경우에 본등기의 상대방은 에서 나오죠. 자, 누굽니까? 갑이죠. 안 바뀝니다. 그리고 니은 보십시오.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시기에서 나오죠. 언제입니까? 본등기 시. 자, 그리고 3번에 디귿해서 등기 순위는 해서 나옵니다. 등기 순위. 요거는 언제입니까? 가등기 시. 되겠죠? 고려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3번에 가등기의 가등기도 가능한가라고 되어 있죠. 자, 가등기의 가등기도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왜 되느냐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가등기의 가등기가 허용되는 것은 컴퓨터의 발전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 자, 옛날에 종이 등기부는 사람이 다 썼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복잡하니까 이거 빼버리고. 자, 을이 가등기에게 본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을의 가등기가 되면 자, 앞에 생략하고 자, 순위번호 2번에서 소유권 이전. 자, 접수 언제 됐고 등기 원인은 매매고 소유자 갑. 즉 갑이 하여튼 누군가로부터 사 왔습니다. 자, 요거 됐고. 자, 이제 을이 갑으로부터 자, 이전 등기를 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돈을 지급을 다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뭐 해놓자라는 겁니까? 가등기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자, 요거는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순위번호 3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에 가는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등기는 이렇게 요거를 써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등기 그리고 접수는 뭐 계약이고 접수는 언제 됐고 해서 가등기 권리자 을 해서 요래 해놓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종이 등기부를 우리가 쓸 때는 어차피 가등기는 가등기 해놓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본등기까지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본등기 하려고 가등기를 우선 해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옛날에는 이렇게 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할 칸을 요만큼 만들어 놓습니다. 요만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왜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하면 손익원 4번에서 소유권 이전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 이 종이 자체를 갖고 우리 컴퓨터를 갖고 뭐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기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본등기할 장소를 요만큼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공란으로. 그래서 이제 가등기에게 본등기하면 뭡니까? 요서 본등기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말소라 이건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등기법에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한번 보십시오. 자,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야도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전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전매했는데 이노 인간도 잔금까지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야도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도 미리 뭐 좀 해놓자라는 겁니까? 네가 또 이렇게 이중매매 해가지고 등기 넘겨줘 버리면 난 또 낙동강 오리알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가등기 좀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하자라는 겁니다. 하려고 보니까 자 칸이 없습니다. 칸을. 그리고 이거를 잡아째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도 없고 아니면 요거를 조금 줄여갖고 뭐 붙여넣기가 컴퓨터 같으면요 붙여넣기가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등기는 가능하지 가등기를 다시 가등기하는 거 그거는 칸이 없습니다. 만들어 넣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가등기에 넣으면 이 칸 안 둡니다. 그냥 그대로 요거 해버리고 그 뒤에 나오는 등기들 그냥 기록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하면 뭡니까? 삽입해야죠. 요 칸 만들어 갖고 요래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자 이것도 야도 이런 권리 자체를 보호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받기 싫어 하겠습니까? 보호받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종이 등기부를 쓸 때는 칸이 없습니다. 만들어 놓을 칸이. 그러니까 가등기는 안 됨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삽입하고 편집이 가능하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런 자들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니까 가등기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럼 가등기 이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이것도 가등기 아닙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등기가 허용되는 거는 컴퓨터의 발전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기법을 보시게 되면 이래 나올 겁니다. 가등기와 본등기는 동일한 순위번호를 쓴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동일한 순위번호를 쓴다. 왜냐하면 한 번호에 이거 다 씁니다. 그러니까 번호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얘가 가등기에 놓고 병이 본등기하고 그다음 얘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면 등기 순위는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이 순서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등기부를 보면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등기에 놓고요. 순위번호 나오고 그다음 뒤에 본등기 나오고요. 그리고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밑에 다른 번호 씁니까? 요 밑에다가 요 한 번호에다 잘라 갖고 요 써줍니까? 요 써줍니다. 그러니까 자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순위는 뭡니까? 당연히 가등기 순서가 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되는데 등기 기록 보면 이래 될 수밖에 없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도 된다. 왜냐하면 컴퓨터 때문이다. 자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됐고 다른 가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손 빼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자 조금만 더 하시죠. 등기 추정력까지만 끝내죠. 그러면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대충 끝나니까 자 등기 추정력 해가지고 267페이지에 그 나오는데 자 요 등기 추정력은 제가 간단하게 틀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외우십시오. 그걸 외워야지만 풀립니다. 자 그러면 등기에는 공신력은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근데 등기에는 추정력은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처음 공부하실 땐 이게 헷갈립니다. 분명히 뭐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됩니다. 추정력. 자 그러면 자, 등기 추정력은 요겁니다. 자, 등기된 내용에 대해서 등기가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사실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등기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하자. 자, 요게 바로 등기 추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기록에 어떤 사항이 등기가 됐다라고 하면 일단 그런 게 있었겠구나라고 해서 효력을 인정을 하자.
요게 추정력입니다. 근데 추정력은 망고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반대 사실이 증명이 돼버리면 뭡니까? 이제는 그 추정력이라는 건 깨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도 요런 예로 한번 보죠. 자, 갑하을하고 통정허위 표시를 했다. 가장 매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명의로 등기가 넘어갔다. 자, 근데 이 등기 유효 등기입니까? 무효 등기입니까? 통정허위 표시는 매매계약이 무효. 매매계약이 무효면 등기도 무효. 무효입니다. 무효 등기인데 무효 등기는 껍데기만 봐가지고는 무효다 유효다 구별이 됩니까? 무효 등기는 빨간색이 됩니까? 아니죠. 똑같이 까만색입니다. 말소되기 전까지는. 자,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로 야맹으로 등기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등기 기록을 한번 봅니다. 갑구를 보니까 자,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 요래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소유권 이전을 받았고 매매를 통해서 그리고 권리자 갑 이런 상태인데 자 이제 갑이 재산 빼돌리려고 뭡니까? 을하고 짜고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자 그리고 접수는 언제 됐고 그리고 등기 원인이 자 매매입니다. 자 그리고 권리자가 을 해서 이렇게 등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지불을 하지 말고 토지를 하죠. 자, 이 토지가 근데 마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근데 이제 갑이 을하고 짜고 재산 빼돌리기 위해서 가장 매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매매가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입니다. 근데 이거는 껍데기는 봐가지고는 유효 등기, 무효 등기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 등기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이제 세무서인데, 자 그러면 세무서에서 재산세를 부과를 한다라는 겁니다.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데 등기 기록을 보니까 이제 등기부를 쭉 보겠죠. 보니까 소유자가 누구로 나오더라는 겁니까? 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세무서 A 세무서는 자 재산세를 갑한테 부과하겠습니까? 을한테 부과하겠습니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추정력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이 등기가 됐다라고 하면 어떤 사항, 즉 어떤 효력을 일단은 인정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 교재 보면, 자 프린트물에 보면 요래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자, 요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데 요런 등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야들은 토지거래 허가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안 받으면 등기를 못 합니다. 등기가 됐다라는 건 결국은 뭡니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등기가 됐다라고 하면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거쳐졌겠구나라고 요렇게 효력을 일단은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등기 원인란에 매매라고 써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들은 일단은 매매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을 거다. 자 왜냐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라고 하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매매 계약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등기가 됐다라는 건 일단은 뭡니까? 야들이 매매했겠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요래 나와 있습니다. 야 소유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일단은 맞죠? 그러니까 맞으니까 세무서에서도 야한테 세금 부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사항들을 추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등기 기록에 요렇게 노랗게 요래 나온다라고 하면 필요한 절차 다 거쳤겠구나. 그리고 등기 원인란에 나오는 요런 원인 존재하겠구나. 그리고 을이라는 애가 실제 소유자 맞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효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걸 추정력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추정력은 반대 사실이 증명되기 전까지 일단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추정력은 뭡니까? 뒤집어집니다. 자, 됐죠? 예. 그래서 요거 자, 제목 이렇게 보시고 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나중에 보시면서 문제를 보시면서 해결을 하십시오. 자, 뭐 이거 책 봐봤자 아무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런 추정력은 자, 이런 추정력 이거는 자, 누가 주장할 수가 있는가 혹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게 추정력의 인적 범위라고 요래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추정력은 자, 당사자 외에 제3자가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세무서에서 야한테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야는 바락 그러겠죠. 왜 내한테 세금 부과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그러겠습니까? 닌 등기 추정력 모르나? 그러니까 이렇게 네 명의로 등기가 됐으니까 일단은 이렇다 아이가 해가지고 네 소유자 맞네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 추정력은 제3자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등기 추정력은 당사자 간에도 필요하면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실제 통정 모의 표시가 아니라 갑이 을한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래 등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래 등기가 됐다라고 하면 나중에 갑이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 뭐 판 거 아니고 뭐 아직 남았고 해서 이런 소리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을은 뭐 하는 겁니까? 봐라. 눈 있으면 봐라. 내 명의로 등기가 됐네. 그러니까 나는 필요한 절차 다 거치고 매매했고 현재 소유자 내 맞네 라고 주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등기 추정력은 자, 등기 명의인의 이익 외에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되는 겁니다. 불이익이라 자, 지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많을 겁니다. 나쁜 점은 뭡니까? 세금 내야죠. 그리고 요게 그 예입니다. 야는 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얘한테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추정력 때문에 야가 뭡니까?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정력까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했습니다. 자, 인적 범위에서 제3자도 주장할 수가 있고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가 있다. 자, 요거 보십시오. 프린트물. 자, 등기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 등기 추정력은 제3자도 주장할 수가 있고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등기 추정력은 당사자 간에도 인정을 할 수가 있는지 여부에서 나오죠. O입니까? X입니까? O. 자, 그리고 자, 등기 명의인의 이익 외에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되는지 여부에서 나오죠. O입니까? X입니까? O. 그게 바로 세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다 봤고요. 자, 다 봤고. 자, 추정력은 진리 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뭡니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한테 을한테 세무서에 세금을 부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가 억울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자, 이 외에 불이익도 추정을 하니까 얘한테 부과가 되는데 야는 억울하다라고 하면 뭘 증명하면 되는 겁니까? 반대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짜고 이랬어요. 통정 호의 표시했다라는 거. 저들끼리 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밀면 뭡니까? 아, 이거는 이제 무효등기구나. 이래 되면 이제 추정력은 그때 깨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뭡니까? 아, 요런 등기가 되어 있으면 요러한 사항을 효력을 인정을 해준다. 예, 그게 추정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3번에 그 동그라미 3번 추정력의 정도에서 나오는데 자, 그냥 이거는 그냥 듣고 잊으십시오. 시험에 실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달리 보존 등기는 공동 신청합니까? 단독으로 신청하겠습니까? 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단독 신청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질상 공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자면 건물 신축했다라는 거 보존 등기하고 싶습니다. 누구 데리고 가는 겁니까? 친구? 집사람?
아닙니다. 이건 성질상 단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 이전 등기 같으면 뭡니까? 매수인, 매도인 공동 신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말 할 때 혼자 있을 때가 편합니까? 내 아는 사람이 빤히 보고 있을 때 편합니까? 예, 혼자 할 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아무래도 혼자 신청하니까 부실 등기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공동 신청이니까 보존 등기보다는 뭡니까? 부실 등기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존 등기보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을 좀 더 강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쓸 필요도 없고. 자, 근데 자, 이거보다 더 천하무적이 뭐냐라고 하면 자, 원래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그 땅에 사는데 등기는 안 넘겨온 겁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 아이고 그래 동네 주민들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다 알지 않느냐? 근데 예, 판사는 모릅니다. 그래 뭐 모르지 않습니까? 판사는 모릅니다. 정작 중요한 사람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등기해야지 해서 이전 등기 하려고 보니까 매수인, 매도인이 벌써 죽었습니다. 아, 데리고 가 귀신 데리고 가지면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몇십 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에 요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된 게 한 10여 년 전쯤에 고래 특별조치법이 한 번 시행이 됐는데 한 번씩 그렇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쉽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없다, 죽고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소위 말해 인후보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 동네 이장한테 가가지고 막걸리 몇 병 사주면 나오는 게 그겁니다. 아, 야 맞아요 해가지고 도장 꽝 찍어줍니다. 그게 인후보증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자 등기 이거는 천하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가지고는 반대 사실 아무리 증명을 잘해도 안 깨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데 뭐 이것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이거는 단독 신청이고 이거는 공동 신청이니까 아무래도 추정력 자체는 뭐를 좀 더 강하게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좀 더. 근데 이건 뭐 외워서 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자, 지루한 등기는 2시간에 걸쳐서 마쳤고요. 269페이지 4번 동산 물권 변동 X. 자, 시험 떨어지고 싶으면 이런 거 보십시오. 자, 보실 필요 없고 그리고 혼동이 나오는데 혼동도 보지 마십시오. 이거 보지 말고 문제를 보십시오. 차라리 혼동도 혼자 보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그러면 조금 쉬시다가 점유권부터 고래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고 보시죠.